안녕하세요. 저는 김선기라고 하고요. 네, 오늘 발제를 요청해 주셔서 만나게 돼서 되게 반갑고, 저는 청년파리 사회라는 책을 최근에 썼고, 그 청년파리 사회라는 책의 내용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청년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제가 청년처럼 보이긴 하는데, 제가 청년이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말하면서도 그 말을 굉장히 부대껴하고 싫어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이나 세대라는 이름이 붙은 곳에서 계속해서 불러주고 계셔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요새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다행히 불러주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청년 X 정치로 봐서 청년 정치인의 과제는 무엇일까에 관해서 짧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과제가 아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 저는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정치의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 이미 어떤 실천 감각으로서 이미 익히고 계신 것을 되게 추상적으로 풀어내는 역할 이상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좀 걱정이 들기는 하는데 그것도 저는 나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 짧게 말씀을 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요새 설명하고 다니는 개념이 세대주의라는 개념입니다. 세대주의는 익숙한 개념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하지만 제가 되게 한국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말을 이렇게 많이 하고 다니고 있는데 다른 거 아닙니다. 세대가 중요하다는 믿음을 세대주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어떻게 설명드리냐면요. 이게 되게 주의, 이즘이 붙어 있기 때문에 되게 이데올로기고 어떤 우리가 약간 당하고 있는 거, 세뇌당하고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내면에 서 믿고 있는 믿음 체계와 가깝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민족주의하고 비교해가지고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족주의도 제가 민족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 네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네 명을 둘둘로 나눌 때 어떻게 나누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나누실 것 같으세요? 물론 이렇게 텍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서비스직끼리 묻겠어. 이런 식으로 하기가 되게 쉽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만 봤을 때 우리가 되게 기가 막히게 알아내잖아요. 똑같은 아시안인데 어, 똑같은 황인종처럼 보이긴 하는데 누가 일본인이고 누가 한국인인지 기가 막히게 찾아내고는 하죠. 일본에 돌아다닐 때 일본 가서 이렇게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 사람은 한국인 같은데 하면 거의 90% 한국인이잖아요. 그것과 같이 그게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들을 분류할 때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 아니면 어떤 민족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것들이 사실 민족주의의 기반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비슷하게 저는 이런 질문도 이제 드리곤 하는데요. 이렇게 세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세 사람을 둘과 하나로 어떻게 묶을 것인지 어떻게 묶으시겠어요? 보통은 이렇게 묶곤 합니다. 신발끈이 풀렸네. 아무튼 네. 네, 제가 서울에 살고 있는 31세 남성이고 저는 전라도 전주 출신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를테면 대구에 가서 제가 대구에서 지하철을 탔다고 생각해 볼게요. 왼쪽과 오른쪽에 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왼쪽에 젊어 보이는 여성분, 그러니까 26세인 거는 사실 모르고 그냥 젊어 보인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남성분이 이렇게 앉아 있다고 합시다. 이때 저는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나랑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두 사람이 약간 사투리를 쓰고 있어서 대구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조차도 보통 저도 왼쪽에 앉아 있는 여성분이 저하고 더 비슷한 가치관을 지닌 사람일 거라고 되게 무의식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것이 세대주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세대주의가 별로 이렇게 엄청 거창하게 이데올로기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더 나와 친하게 느끼는가, 친밀하게 느끼는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사람에게 정치 맥락에서 보면 어떤 사람에게 더 나의 대표성을 내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세대주의가 이제 정치 맥락으로 조금 더 끌고 들어와 볼게요. 한국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모든 사안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똑같이 계속해서 참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표자를 뽑아서 그 대표자가 정책 문제를 대신 처리하도록 하는 그런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고 있죠. 이런 제도화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얼마나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 모든 국민의 이해관계를 국회에 들어간 300명이 잘 대표하느냐, 그 대표성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는데요. 약간 징그럽지만
왼쪽에 한 50명이 있고 3명 정도의 대표자가 있는 걸로 이렇게 해볼게요. 근데 보통 이제 최근에 이제 세대 정치 관련돼서 나오는 문제 의식은 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초록색이 한 20, 30대, 그리고 주황색이 40, 50대, 뭐 이렇게 친다고 하면은 나이 많은 사람만 제도권에 제도 정치에 들어가 있네. 그래서 초록색과 주황색은 대표받고 있지 못하네. 이런 식의 문제 의식들이 최근에 기사를 통해서 아니면은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본인의 입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오고 있는 문제 제기라고 봅니다. 근데 이 문제 제기는 일면 타당하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기준으로든 되게 보통 이제 누가 대표자가 될 수 있느냐를 생각할 때 우리 모두가 저 50명이 사실은 다 평등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내가 대표자가 될 기회가 통계적으로 랜덤하게 똑같이 주어져야 할 텐데 이렇게 연령으로 나눠 봤더니 뭔가 평등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은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라는 문제 제기는 일면 굉장히 타당한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제기를 통해서 바꾸고자 하는 바가 이렇게 되면 충분한가? 이렇게 세대별로 초록색이 저만큼 있으니까 초록색도 한 명, 주황색도 한 명, 파란색도 한 명, 이렇게 연령대별로 들어가기만 하면 충분한가에 대한 질문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청년 정치인의 과제와 관련해서 일단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 논리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미 이해하시고 있을 거예요. 어떤 몇 가지 오류가 있는지 제가 오늘 3가지 정도를 짧게 얘기할 건데, 먼저 첫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초록색이 다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냥 이거는 연령만 가지고 표시를 한 건데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1초, 2초만큼 나이를 먹고 있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대부분 20, 30대 청년이지만 다 나이가 다릅니다. 생일도 다 다른 날, 다른 시, 사주팔자 다 다르게 가지고 태어나셨죠. 네. 그런데 무슨 수로 이 초록색, 완전한 초록색인 사람이 무슨 수로 저 흐린 초록색과 주황색에 가까워진 초록색과 이런 것들을 다 대표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네, 이 아까 앞선 논리의 한 가지 함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제가 좀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은 문제 의식인데요. 어, 정치적으로 대표한다라는 게 영어로 뭘까요? representation입니다. representation이 공교롭게도 영어에서 이제 이런 영화 속에서 재현되는 것들, 표상되는 것들을 가리킬 때도 representation이라는 말을 쓰죠. 이 영화는 이제 칸 영화제에서 수상하냐 마냐 이렇게 되게 말이 많았던 버닝이라는 영화고 작년에 개봉을 했었습니다. 이창동 감독이라는 한국의 거장 감독님께서 네, 만드신 영화고요. 이창동 감독이 나중에 되게 자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했지만 분명히 그런 말 한 적 있는데 이거 청년에 대한 영화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네, 있는데 제가 이때도 약간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이 영화에는 연령상으로 되게 수없이 100명 이상의 청년이 나와요. 왜냐면 엑스트라들도 대부분 20, 30대니까요. 그런데 주요 배역이 일단 3명이 있는데 이 주요 배역 속에서도 이 3사람이 다 사실 보시기에 아시겠지만 다 20, 30대 청년으로 보입니다. 근데 종수는 가난한 20대 남성이에요. 그리고 해미라는 분이 있는데 20대 여성처럼 나타나고 둘이 동창이니까 벤이라는 분이 있는데 약간 이제 외국물 먹은 되게 잘 살아 보이는 이 집이 이 공공그라운드보다 큰 집에 사는 이런 분인데 3사람 다 청년인데 이 영화는 청년 문제를 종수의 입장에서만 그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재현 이 청년 문제라고 하는 혹은 청년의 이야기라고 하는 게 영화 속에서 재현될 때 이 사람들 3사람이 모두 다 청년이지만 3사람의 이야기를 동일하게 그리는 게 아니고 종수의 이야기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럼 2사람은 재현에서 청년 문제라는 어떤 큰 틀에서 탈락하고 배제되게 되는 것이죠. 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림을 조금 그려볼게요. 제가 이거를 조금 예쁘게 블링블링하게 만들어서 고급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반짝이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자 이렇게 봤더니 전체 인구에서 반짝이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적어요. 적은데 당선된 사람들은 다 반짝이 옷을 입고 있네. 그렇다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성의 위기에서
대표성의 문제에서 약간 위기에 처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맥락에서 이렇게만 보면은 이 반짝이 옷을 입고 있다는 것만 가려버리면은 뭔가 대표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대표되고 있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청년 내에도 혹은 40대 50대 내에도 다양한 격차들이 연령 말고도 계급도 있고 젠더도 있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뭐 직업에 따라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이런 다양한 격차들이 존재하는데 세대 정치로는 이런 것들을 가려버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거고 아마 지난번에도 토론이 되었을지 모르겠는데요. 청년 정치라는 용어 자체가 굴레라는 말을 청년 정치인들이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굴레냐 하면은 청년은 청년만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래요. 이거 되게 당연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예. 자, 어떤 누구도 50대 정치인에게 가서 너는 왜 50대를 대표하지 않고 국방 문제에만 신경 쓰느냐? 너는 60대 정치인에 가서 60대 너는 60대니까 노인 문제만 다루지 어디 감히 대학 등록금 문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청년들한테만 청년 정치인한테만 이 청년이라는 틀에 가둬놓고 청년 정치인의 몫은 딱 청년만큼만이라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또 추가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사실 청년 이 지금 세대별로 대표된다는 논리상에서 보면요. 이 대표성의 논리는 현재 한국에서의 선거 제도를 봤을 때 절대로 청년들한테 유리하지 않은 논의입니다. 왜냐하면은 세대별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은 국회 선거 기준으로요. 지역구가 절대 다수이고 비례대표제가 굉장히 소수인데 이러한 세대별 대표성은 비례대표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 논리이거든요. 근데 그 비례대표가 굉장히 소수인데 그 안에서도 세대는 되게 또 작은 기준이죠. 그 안에 청년을 가두는 논의입니다. 사실 이미 대부분의 대표자 선출은 지역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 내에서 청년 인구 아무리 다 끌어모아도 얼마 안 되죠. 과반수가 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리한 상황 속에서 청년은 청년의 목만이라는 이런 세대 정치라는 상상이 확장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래서 이 논의를 볼 때요. 지난번 첫 번째 공론장 때 이 얘기가 나왔다고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인구 사회적 대표성이라는 게 되게 디스크립티브해서 이게 기술적 대표성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데 이게 청년이라는 인구를 설정해 놓고 이를테면은 청년 인구가 요즘 이런 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청년 인구가 35% 정도 되는데 국회에는 0.9%밖에 없네. 그러면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방식은 청년이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에서는 되게 유의미한 얘기일 수 있지만 자, 사실은 이러한 대표성의 상호 관계가 100%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가려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 대표성, 인구 사회적 대표성뿐만 아니라 사실 실질적 대표성이라고 하는 말의 차원도 사실 되게 모호한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 사람이 사실은 세대별로 옷을 입고 있지만 사실 이 세 사람이 더 극소수의 사람들, 이를테면 종수만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세대별의 옷을 입어서 이것을 가리고 있다고 했을 때 대표성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정치라는 말을 제가 들었을 때 굉장히 부대낀다는 말씀을 처음에도 드렸는데 저는 청년 정치라는 말이 다양한 맥락에서 제기되고 있고 이게 같은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위에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 청년이 정치에서 배제되고 있다라는 말은 저는 어느 정도 되게 동의를 하는 말이고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점에서 이제 아실 수 있겠지만 세대별 정치 세력화론이나 단순 세대 교체론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청년의 정치라고 하는 청년에 따옴표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청년의 정치라고 하는 건 굉장히 필요하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청년 정치가 세대별 정치 세력화론처럼 의심스러운 전제, 세대주의적 전제, 그러니까 20대는 20대끼리 비슷하고 30대는 30대끼리 비슷하다 이런 전제에서 출발할 때 저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청년 정치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청년층을 잘라 청년이 몇 살인지 구분해 19세부터 34세까지야. 34세까지 19세에서 34세를 매번 설문조사해. 설문조사해서 평균 대표값을 찾아. 그러면 그 대표값을 바탕으로 우리가 정치 전략을 짜면 돼. 이런 순서로 나아가는
그런 되게 익숙한 관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에 문제를 제기하시지만 여러분은 그거에 왜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지 오히려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할 때 저는 어떤 문제가 벌어진다고 생각하냐면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청년 전체를 혹은 더 나아가서는 이 인구 전체를 대표하는 방식의 청년 정치인이 탄생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예, 이렇게 평균 경향을 조사하면요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종수가 나옵니다. 평균 값이 청년의 대표 값이 됐을 때 그거는 종수가 나오고 계속해서 그 종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젠다만 청년 정치라는 이름으로 되게 폭 좁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의 근원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청년 정치라는 이름으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의제들을 청년 정치를 청년의 정치, 그 청년이란 말로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더 폭넓은 영역에 걸쳐서 청년이라는 말로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고민하는 정치의 방향으로 바뀌어 가야 한다고 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 책에서 이제 청년팔이라는 말을 쓰고 이걸 되게 비판적으로 봤는데 반대로 청년의 정치라는 것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냐라는 의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앞서 보여드린 슬라이드하고 연결시켜서 봤을 때 우리가 청년이라는 말을 상상할 때 대부분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 많이 상상하는 것 같습니다. 생애 주기상에서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중에 가운데에 있는 청년 아니면은 태어난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다 다른 사람인데 그 중에 우리는 N4 세대 아니면은 뭐 다른 뭐 88만 원 세대 뭐 이런 다양한 말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날 청년 정치의 맥락에서 특히 청년 정치인들이 이 맥락에서 청년이라는 단어를 사고할 때 결코 네, 보편을 위한 청년 정치라는 것을 할 수 없고 또한 당선되기에도 너무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저는 이 성장민주화 분배 산업화라는 단어들도 굉장히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모두가 합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말도 자 민주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굉장히 다른 답변이 나오죠. 최근에 이제 대학에서는 뭐 페미니즘 동아리를 이제 없애면서 이게 민주주의다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소위 뭐 일베라고 하는 곳의 민주화와 뭐 586 세대가 이야기하고 있는 민주화와 또 586 세대를 비판하는 청년들이 뭐 가고 있는 민주 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렇게 청년이라는 말도 저는 이런 단위에서 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청년이 그냥 단순히 어떤 생애 주기나 아니면 언제 태어난 사람들의 모임인지를 논의하는 말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런 단어들과 견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시대 정신으로서 모두가 이렇게까지 모두가 청년팔이를 한다는 것은 사실 청년이라는 말이 조금 더 중요하게 예, 한동안은 다뤄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네, 이거는 마나임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 세대 얘기를 할 때 항상 이제 참조되는 독일에서 이제 100년 전에 만들어진 마나임의 세대에 관한 이론을 가져온 건데요. 이 이론의 이제 핵심은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게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이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건데요. 세대 위치,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태어난 순서에 따라서 사람들이 쩍쩍쩍쩍 배열이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내서 그걸 바탕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사회 운동이나 정치를 할 수 있는 세력으로서의 청년 세력으로서의 세대가 탄생한다라는 논의가 마나임의 논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반대로 사실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 마나임의 세대 이론을 제가 좀 이게 보시면은 순서를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살표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청년 19세에서 34세가 있고 거기서 우리가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서 그걸 바탕으로 청년 정치라는 말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일종의 환상이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청년 정치인으로서 무언가를 좀 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통찰로부터 청년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 청년을 넘어서서 한국 사회는 어떤 방향을 욕망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선 이해를 바탕으로 이것으로 조직화를 하고 오히려 세대 위치 자체를 다시 정렬시킬 수 있다는
그런 프레임 하에서 청년 정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인데 저는 기존의 어떤 청년 정치가 세대주의적으로 다뤄지는 내용이 청년 정치인은 그냥 초록색 옷을 입고 있고 이 초록색 사람들을 잘 대변하면 돼라면은 오히려 자 이런 세대주의적인 색깔에서 벗어난 어떤 다른 옷의 색깔을 먼저 고민하고 사람들을 이 논리에 맞춰서 묶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정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 정치를 고민하시는 분들, 청년 정치인 혹은 정치인 분들이 이미 실제로 하고 계신 일이 저는 결코 청년이라는 세대에 매여서 하고 계신 일들만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 사회가 혹은 정당에서의 정당을 조직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언론이 이런 식으로 앞에 이런 그림으로 프레이밍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하고 있는 일이 이런 거라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인지하고 사회가 우리의 역할을 이렇게 축소하지 못하도록 네, 노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충분히 유의미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한 말씀 조금 지나긴 했지만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저가 계속해서 여기 오기 전에도 오늘 이제 여기 오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청년 정치를 거부합니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년들을 모아서 청년 정치를 거부하는 논의를 할 때 또 청년을 연구하는 내가 올라와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마지막에 계속해서 들었었는데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면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조사했던 것들, 그러니까 한국의 기성 정치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유명해진 사람들을 새로운 얼굴이라고 데려와서 박아버리는 거.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정당 내에서 정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되게 약간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소위 586 세대라고 하는 그 당시에 지금 현재의 집권 세력 저는 그들도 세대 중에서 일부라고 보는데 그 세력이 가지고 있는 이제 운동에서 시작해서 시민사회에서 시작해서 정치로 간 것 외에 물론 이제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계속 조직하고 계시겠지만 정치를 20대 때부터 혹은 더 어릴 때부터 정치의 맥락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의 어떤 정치가 보여줄 수 있는 다른 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